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하입니다. 오늘은 2023년 건축직 공무원 또는 공사공단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국가직 9급을 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9급 손 내리시고요. 혹시 지방직만 보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혹시 서울시 좋아요. 그 다음에 7급만 보시겠다. 이 와중에 또 우리 군무원 시험 응시하시겠다. 그렇죠. 사람마다 원하는 기간이 달라요. 직급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23년 건축직 공무원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학습 과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기간에 어떤 직급을 보든 기본 이론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라고요? 기본서 강의예요. 기본서 강의인데, 이 기본서 강의는요, 9주 동안 진행을 해요. 아마, 작년에 비해서 약간 학습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학습 기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 특강 문제풀이 9주. 자, 문제풀이 모의고사 6주. 면접 특강은 합격하시면 무료로 자료와 강의를 진행해드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촬영이 됐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서 강의와 테마 특강 문제풀이는 뭐냐? 기본서 강의의 주체는 이론입니다. 이론. 뭘 중심으로? 기출 문제 유형에 딱 맞는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9주를 진행하면 이 기본서 강의에 따라 테마 특강 문제풀이도 9주입니다. 매칭이야, 매칭.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육과정을 볼게요. 교육과정에 저는 파트를 구조총론, 역학, 토일기초, 초인콕투, 초구조, 일반 구조로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일반이라는 게 뭐냐? 목구조라든가 이 조적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트별 출제, 파트별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알기 위해선 파트별로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트별 출제 경향 3기년도입니다. 3기년도 알아볼게요. 그럼 일단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요, 국가직 7급 자체가 25문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숫자가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직 같은 서울시가 통합이 됐고 국가직 7급은 25문제고 나머지 7급은 20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지표가 약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이제 3개년도를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다음 9급이죠. 9급 같은 경우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아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교육청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2020년 이후 인사혁신처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통합 문제, 지방직과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합해서 누가 출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가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년과 이후는 같다 다르다?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왜? 출제 기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건 출제 변화의 키포인트나 출제의 맥락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3개년도만 딱, 그쵸? 3개년도, 2020년 이후에 3개년도 출제 빈도를 봤더니 총론 4문제 나와요. 통계 나오는 거죠? 자, 역학 4문제 나와요. 굉장히 중요도 높죠. 20문제면 8문제가 나와요. 자, 7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좀 차이가 생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파트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전체적인 파트에서는. 이게 파트죠. 저는 항상 이 부분을 파트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철권, 철굴이 몇 문제예요? 와, 여기 7급 같은 경우는 거의 10문제 넘죠. 그 다음에 9급 같은 경우만 해도 7에서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총론, 역학, 철권, 철골이 그것만 공부해도 충분한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토지기초라든가 목구조라든가 조역구조는 크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중엔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걸 이미 통계지표로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학습 포인트가 통합,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을 통합해서 시험 문제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부터는 지방직 문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직 문제 유형에 가까운 학습 포인트가 돼야지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교육과정이죠. 이 교육과정을 보면 구조총론, 그쵸? 4문제 나오잖아. 그죠?
아까 보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2주차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구조총론 과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문제가 나와요. 이 네 문제가 나오는데 구조총론 양이 많다 작다? 많습니다. 구조총론은 뭘 다룬다? 구조총론은 설계 기준에 관련된 설계 하중에 관련되는 것들을 다루고요. 특히나 여기 내진에 관련되는 거, 그렇죠? 풍하중, 적설하중 이런 걸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건축 구조의 뼈대와 설계 하중에 대해서는 구조총론에서 공부하는데 구조 기준의 양이 많기 때문에 2주차. 역학. 한 주면 됩니다. 왜? 역학은 네 문제가 나오지만 이 역학 문제는 뭐가 가능할까?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원리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요거 3주차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토림기초 한 주면 되죠? 4주차? 철권 철골은 어때요? 출제 빈도 높죠. 철권 철골의 어떤 기본적 구조 원리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2주차 하니까 5주, 6주. 철골 마찬가지로 7주차, 8주차. 그럼 나머지 한 개 주차가 뭘까? 목구조나 수족구조는 출제 문제 유형이 KDS 설계 기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특히나 이 목구조나 수족구조 같은 건 여러분 대학에서 정규 과정이 없는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생소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나마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구조, 수족구조 많아야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기본서 강좌는 무엇에 따라?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테마특강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테마특강과 기본서 강좌는 매칭이 돼 있어요. 어떻게? 자, 우리 파트가 있죠.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에서 공부할 세부 파트가 있고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러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구조총론의 첫 번째 세부 파트의 첫 번째 주제다. 그럼 그 주제에 동일한 뭐가 있을까? 테마특강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 딱 끝나게 되면 테마특강 강좌를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동일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싹 넘어가서 피드백 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기본서와 테마특강 같이 풀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늦게 진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 입장에서 테마특강 문제를 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론 공부하고 테마특강 가는 이 경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를 매칭화시킨 겁니다. 테마특강. 자, 그럼 요번에 자, 교재 표기 법례입니다. 키마카 교재는 국지서로 구분했어요. 뭐라고? 국지서가 뭘까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예요. 서울시. 왜? 서울시 자체 문제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체 문제만. 그런데 현재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20년 이후부터는 통합됐다고 하니까 20년 이후는 기본적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치고 자, 일단 국가직 보니까 여기 국가직 20이라는 건 뭘까? 국가직 22년 기출문제가 구조용어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법례는 뭘까? 이 파트는 전체 파트는 총론에 관한 거고 요 세부 파트는 용어에 관한 거고 그 세부 파트 용어의 첫 번째 주제가 구조용어인데 국가직의 22년도 최근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방직의 17년도 서울시 7급, 7자가 붙으면 7급이에요. 7급 20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강의 노트입니다. 이 강의 노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있죠. 기본서 있죠. 기본서 지문 주문 중간을 이렇게 박스 쳐놨어. 박스. 이 박스의 의미가 뭘까요? 중요한 시험 문제 키워드가 되는 그 부분을 박스 처리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필기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중간중간 듣는 중에 제가 답을 얘기해줘요. 필기노트 이런 답입니다. 박스 처리에 이런 지문이죠. 근데 처음에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럼 예습할 수도 있고요. 또 복습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노트는 뭐냐면 여러분 제3디자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교재라기보다는 여러분만의 강의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 빈출 지문 있죠. 그 지문들 숫자를 다 숫자가 될 수 있고 다 용어가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박스 처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박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할 거 있죠. 숙지할 거. 숙지를 해야 할 거, 그 다음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이렇게 비워놓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강의 노트를 작성하신다면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건 여러분만의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왜? 이 공부하다 보면 지루하거든요. 지루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지문들도 이렇게 불러주고 글씨도 쓰면서 여러분이 학습 참여할 것이고요.
우리가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고시동네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기본서 강의는요, 요 박스가 아니라 강조점으로 이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은 뭐 강의 노트를 키마카에 수강하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또 고시동네 교재가 나오니까 별도로 구매하셔서 시중에 나온 교재를 공부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강의 노트는 어디서만 강의 노트, 키마카 강의 노트잖아요. 키마카. 이 키마카 강의 노트, 국지서 나온 이 키마카 강의 노트는 오로지 키마카에서만 수강해야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딴 데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의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강 신청하시면 키마카 강의 노트로 학습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이 우리가 판매 교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우리가 고시동네 교재를 사시면 그 교재는 이렇게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수업 들을 때는 그냥 쓰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마카 건축 구조는요,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가 파트별 주제별로 강의 진행을 하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내용이 기본서 어떤 파트, 어떤 세부 파트 주제에 학습하는데, 그 주제를 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 박스가 나와서 여러분이 강의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재를 완성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본서 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그 세부 파트에 관련된 테마 특강, 이 테마 특강은 이론 10%의 문제, 응용 문제 또는 최신 기출 문제가 9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문제 중심이지만 중간에 또 우리가 컴퓨터를 합니다. 컴퓨터. 혹시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요점 정리하면서 강의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끝내도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 6주 과정이 있어요. 6주 과정 끝나고 면접 무료로 여러분, 다만 이 무료 면접 강의는요, 키마카 회원님들을 위해서만 제가 강의 진행하기 때문에 뭐 키마카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거 신청해도 저희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마카 수강생에게는 면접 특강을 면접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본 강의 때 한번 재밌게 이 교재 있죠. 우리 키마카 건축구조 강의 노트 있어요. 이 교재 만드는 굉장히 제가 시간을 들였고요. 이 교재 보시면 야, 이거 한눈에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때에 따른 여러분이 국가직을 국가직 9급만 본다든가 또 아니면 뭐 7급을 본다든가 하신 분이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때 딱 보니까 야 7급에만 쭉 나와. 그럼 패스할 수 있죠. 가볍게 볼 수 있고, 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9급에만 많이 나온다.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국지서 틀을 써서 여러분한테 기출을 딱 한 주제별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아주 힘을 써야 할 때, 그 다음에 약간 힘을 빼도 괜찮을 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왜? 때에 따른 9급만 많이 나오는 게 있고요. 때에 따른 그 7급에서만 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른 국가직에서만 주로 나오는, 또 때에 따른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약간 뭐 여러분들 가볍게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힘의 안배를 위해서 제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책 보시고 수업 들으면 진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본 강의 때 뵙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